네, 안녕하세요. 메디온테크 2023년 한국 시간은 1월 26일입니다. 저희는 메디온테크고요. 메디온테크는 우리 인간의 건강과 의료, 병원 갈 일, 또는 집에서 내 건강을 챙기는 거, 이런 게 종사하는 기업들 중에서 테크놀로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파내고 분석하고, 또 이것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깊게 파악해보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업계 동향도 같이 파악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저는 지식을 심는 의사 한상보입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행님도 이제 소개하시고. 저는 지식을 흡입해서 이식하는 윤기범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기자 한정원입니다. 예. 네.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미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시청자분을 만날까요? 네, 오늘은 그 1월 첫 주에 CES에서 제가 이제 1월 5일서부터 8일까지 하는 것 중에 한정원 기자와 같이 CES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저는 디지털 헬스에 대한 분야만 좀 싹싹 뽑아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하고, 그리고 한 기자님 그리고 한상보 의사 선생님이 같이 코멘트를 하면서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풍부한 화면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걸 받아서 아마 방송에는 방송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그런 디지털 헬스 트렌드, 뭐 AI 이런 것들을 매주 조금씩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 전달드리고, 또 이제 의사 동료분들 한들하고 또 서로 토의하고 이런 이제 대화의 장을 여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이렇게 의사들과 전문 기자님들이 진즉에 만났어야 해요, 실제로. 또 네. 우리도 이 영역을 더 확장해서 또 다른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패널들도 모시고 즐겁게 많은 정보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한정훈 기자님 뒷 배경이 보니까 한국 같지 않는데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있는 곳은 사실 저 인디아나인데요. 지금 주로 인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이쪽이 이제 여기도 네바다예요. 네바다 북부의 이제 리노라는 지역인데, 뭐 엊그저께 계속 한국에서도 소개가 좀 됐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그 전기 트럭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세마이 트럭. 트럭.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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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속 한 2-3년 전 이야기 나왔다가 나오는데, 그 양산 공장이 지금 뭐 텍사스로 간다, 뭐 네바다로 간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그 트럭이 이제 네바다에서 생산하는 걸로 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금 네바다에 있는 이제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전경을 보내드린 거고,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 테슬라 트럭은 지금 뭐 그 저희가 이제 미드 같은 데 많이 보면은 그 이렇게 앞에 그 머리가 큰 트럭, 뒤에 트레일러가 길게 달리는 트럭 네네. 있잖아요. 뒤에 이제 그 이 배기통이 크게 세로로 크게 두 개 있는 트럭. 그걸 세마이 트럭이라고 트랜스포머 트럭. 하는데,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 트랜스포머 트럭이죠. 세마이 트럭이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그게 또 미국의 사실 물류의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걸 또 그 매연을 또 가장 많이 뿜는 또 원료이기도 하거든요, 디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제 전기차화하고 수소 전지화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었는데, 그중에서 인제 그 지금은 사실 다임러 벤츠 그룹이 미국에서는 점유율 1 등이에요. 그 트럭도.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그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아예 배기통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 전초 기지가 아마 리노가 될 텐데, 뭐 사실 이거 메디온텍도 향후에 리노에서 또 그 계속 세미나 같은 걸 열려고 하기 때문에 네바다 주립대학이랑 뭐 저희랑도 사실 큰 연관이 있는 곳이라서 배경을 해 봤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또 네네. 우리 또 윤기범 원장님이 또 오늘 또 파워포인트를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해 오셨는데, 역시 의사적 버릇은 버리지를 못합니다. 뭔가 파고 막 물 나올 때까지 판다 진짜. 네네네.
제가 그러면은 저기 5일서부터 8일까지 그 CES에 있으면서 저는 디지털 헬스만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좀 사진을 좀 네. 정리했고요. 워낙 방대해서 사실은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을 깊게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정도만 소개하면은 오늘 시간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올려주시면 PT를 좀 공유하면 제가 그 저희 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다가 그게 좀 공개해서 쫙 그냥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사실 일반 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네, 방송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제가 이제 예.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시작할까요? 화면 공유 네. 지금 되나요? 네네. 출발! 지금 화면에 떠 네.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떠 있는 화면에 첫 화면은 그 CES의 센트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에 지금 요렇게 지금 제 요 마우스도 보이시죠? 예. 돌아갑니다. 네, 하늘에 여기에 비행기 세 대가 가면서 요거를 뒤에서 이 이제 방구처럼 삑삑 끼면서 그러면서 요 글자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참 예, 신기한 모습인데 이 디지털 시대에 비행기가 가면서 쭉 옆으로 가면서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화면을 하늘에 보여주는 거죠. 신기해서 찍어 봤습니다. 이게 네바다에서는 흔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리너 가셔도 역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예. 하늘이 워낙 깨끗하니까. 그래서 아,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수막이네요. 이게 로타리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교차로에 있는 그렇죠. 현수막 하늘에다 맞습니다. 그냥 달아버리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번 그 CES의 주제는 Human for Human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그중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분에 있는 부분이고요. 뭐 초연결, 초지속, 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저는 이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나와 있는 거는 디지털 그 CES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업체들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 건데요. 요 내용은 뒤에 또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지나면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택트와 언택트와 온택트 그다음에 유택으로 가고 있는데요. 각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출몰하기 시작하면서 컨택트했다가 이제는 서로 헤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멀리 격리되는 시장이 언택트가 있다가 또 온택트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유비쿼터스 텍트한 세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 CES의 주제가 코로나가 이제 그 이번에 그 다시 3년 만에 좀 잠잠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큰 모임이었고 되게 3,200개의 기업이 참가한 중에 그중에 혁신상과 최고 혁신상을 우리나라에서 612개 중에 216개를 약 35%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혁신상을 받았고 그중에 최고 혁신상은 28개 중에 12개 정도를 받았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 테크놀로지로서는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중에서 헬스케어 제품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13%까지 지금 나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불확정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IT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디지털 헬스가 큰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CES의 혁신 기술은 1960년대 후반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봤을 때 현재 23년의 주제가 웹 3.0이나 메타버스나 디지털 헬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AI 헬스케어나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화된 메디슨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CES 혁신상 수상 한국 기업의 제품을 쭉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216개 기업을 제가 다 리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한 기업들의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거든요. 뒤에 또 화면이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대기업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저는 이 빨간색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ADHD라고 그 과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는 그 장애를 디지털 치료제로서 치료하는 그 러커스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를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알킬리나 여러 가지 그 리셋 오라고 하는 그 여러 회사들 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스타워커스는 ADHD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나왔던 회사고요. 우리나라도 이거에 관련돼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ADHD는 저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네네. 애도 ADHD 치료를 받았는데 정신과 가서 약을 먹는데 우선 아이가 방문하기를 좀 싫어하고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윤기 원장님, 그지? 네네. 그것 때문에 애가 그 지속적으로 복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먹다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IT로 이렇게 디지털 드럭을 이렇게 투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 부모님들로서는 정말 꿈만 같습니다. 네. 뭐 페어 테라피스트나 알킬리 같은 제품들은 앱 안에서 본인이 직접 참가함으로 해서 주의력에 대한 집중력이나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FDA 인증까지 받았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서 보험 수가도 받고 있고 의사 처방을 통해서만 앱을 갖다 판매해서 직접 환자에 쓸 수 있게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우리 아들 꼭 의대 보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변호사 우영우가 아니라 한 원장님 자녀분이 의사, ADHD,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둘 다 요즘에는 둘 다 해도 돼요. 의사도 변호사도 네. 같이 하십시오. 네. 그런 인재로 개발자고 싶으니까 개발자. 키우시는 걸로. 예. 휴먼 포 휴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휴먼 안보에 대한 이야기 중에 디세이블드 환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핸디캡된 여러 지속 가능한 인간의 라이트라고 하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그것부터 좀 설명드리면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룹에서 나오는 건 이 보이스 리딩이라고 하는 만약에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재합성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나와 있는 My Own Voice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워낙 많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난독증이 있는 분, 특히나 난독증은 여러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글자를 읽거나 숫자를 읽을 때 앞이나 뒤에만 있어도 중간 글자가 없어도 사실 읽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난독증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스타터링, 스매거링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말하면서 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읽다가 중간에 건너뛰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MyDYS라고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텍스트로 변화해 줍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읽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신발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달았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게 핸드폰을 못 보니까 이제 이 내비게이션 신발에서 오른쪽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걸 해서 이제 디렉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사실 아까 그 제품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워스트포스트에서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 제가 원래 초중고등학교 때 첫말을 못하는 말 더듬이 있었거든요. 스터틀링이 있어서 지금도 남아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게 도움이 된다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와, 깊이 있게 파고 싶다 저런 거 진짜. 네네. 깊이 팔 기회도 앞으로 있을 수 있으면 저희가 구매하셔가지고 깊게 파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엑소스켈레톤이라고요. 이런 공장 근로자들이라든가 혹은 뭐 다리 하지 마비가 있는 사람들한테 바깥에 운동할 수 있게, 그리고 엑소스켈레톤을 채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거나 같은 자세를 반복할 때 이거를 착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몸무게의 본인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견딜 수 있고 운반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현재 현장에서도 GM이나 이런 공장에서 쓰고 있다고, 현지 공장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회사인데요. 크레이엑스라고 하는 회사를 보실 수 있고요. 약간 멘탈로 넘어가면 워낙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상할 수 있는 하나의 툴입니다. 손을 대고 있고 향기를 내기도 하고 냄새를 하게 해서 핸드폰 앱으로 해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이것도 성취상 받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원통형으로 생겨서 두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고요. 메타버스 XR 디바이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회사 중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재 지금 다시 한번 메타버스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고요. 우리가 메타라고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꿨지만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은 현재까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개념 때문에 현재로서 메타의 시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외에 메이저 회사들이 손을 놓고 있을 때 서드 파티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라고 하는 회사도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게 마이크로 LED가 붙어 있어서 AR이나 VR을 구현하는 데 좀 나와 있고요. 이거는 렌티 AI라고 해서 요 지금 시점이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VR, AR 렌즈보다 3배 이상의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아이 트래킹 기능이 있다고 해서 다 요즘은 그런 트렌드로 가는 여러 가지 XR 디바이스가 있고요.
요거는 의료용 제품으로 요 디비전이 다른 데보다 훨씬 확대도 잘 되고 그 디비전 내에서는 정말 프리사이즈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제품도 나와 있었고요. 이거는 그냥 플랫폼이다. AR 글래스 플랫폼으로 해서 의료용이나 혹은 뭐 산업용을 이용할 때 요 양쪽에 이렇게 렌즈가 있죠. 여기다 투사해서 여기에다 이제 화면에 보여주게 되면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볼 때 AR 이미지로 투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이 소리도 들리나요 혹시? 네, 들려요. 들립니다. 소리가 들려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어우, 제 아. 얼굴이 나오네요. 황 기자님입니다. 네, 네. 냄새 제가 OVI라고 하는 질문했었고. 회사는 이번에 메이저 회사에 크게 나왔는데 요 회사는 같이 가서 저희가 찍고 있는데 커피 냄새나 이런 냄새를 여기 활용을 해서 중석 이미지 하지만 대기업 제품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제품까지 냄새까지 좀 나와 있고요. 네, 사실 냄새 중요하죠. 그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때 마지막 핀을 냄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그다음에 냄새 중간에 많았어요. 말씀하세요. 네, 막 에이슬립이네요. 중간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비햅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화면을 다른 걸로 좀 바꿔도 될까요? 잠시?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햅틱 회사로 말하는. 네네, 비햅틱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야, 냄새까지 구현되면 진짜 빵구 냄새 누가 더 독한가, 어제 뭘 먹었나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겠다, 그죠? 그게 기본 소스를 이제 장이나 이런 것처럼 몇 개 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기억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냄새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홍어 냄새를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청국장내 이런 거. 그렇죠. 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또 감정에 따라 냄새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화면이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지금은 안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와, 이게. 늦게 나오니까. 조금 몇 초. 근데 지금 어떻게 공유를 하셨죠?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안 뜨죠? 아직 안 뜨고 있어. 그게 아마 전체 화면 공유를 안 하면 그 동영상은 그 동영상 플레이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러면. 비햅틱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건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비햅틱은 이제 그 지금 아마존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베스트를 가지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햅틱으로 해서 이제 감쪽을 느끼게 이제 실제로 장갑도 있고 글러브도 있고 이렇게 베스트도 팔고 게임하고 VR 게임하고 연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처럼 오감을 이용하는 VR 장비들이 많이 출품이 되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햅틱이라고 해서 손으로 만질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비햅틱이라는 한국 회사가 태그웨이라고 하는 한국에 온도 센서를 붙여서 베스트라고 하는 그 여기 조끼를 입기도 하고 장갑을 끼워서 피드백을 줘서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이나 여러 가지 교육 같은 툴로 좀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게 이제 동영상은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거는 다음 기회로 한번 뒤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슬립텍인데요. 보이시죠? 에이슬립. 에이슬립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기 뒤에서 이제 사운드를 체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임이나 사운드 같은 거를 분석해서 얼마나 깊은 잠이 빠져 있느냐. 그리고 잠에 대한 단계를 따라서 그거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에이슬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툴로서 나와 있고요. 그 메디칼에서 돈 벌 수 있는 3개 분야를 크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수면, 두 번째는 비만,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뭐 모발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미용 성형도 들어가 있다고. 주로 이제 만성 질환에 관련된 것들이요, 대부분은. 잘 낫지 않는 잘 낫지 않는 것들. 나중에 바딜로그 럭스9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침대에 12개의 여러 가지 그 센서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수면과 관계된 걸 할 수 있고요. 슬립텍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뭐냐면 베개에다가 센서를 넣어가지고 코를 골면 이게 프레저가 한쪽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게 하고 좌우로 돌리게 해서 고개를 돌리게 해서 코를 골게 하는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음악을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와이프들이 많이 구입하겠네. 운동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힘든 그 수면 장애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에고모션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복약 관리라고 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치료 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약을 먹을 때 약을 처방하면 투약 성공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요 카메라 여기 보면 시계 밑에 요만한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 사람이 뭘 먹는지, 매일 먹는지를 체크해서 이걸 이제 피드백을 해서 의사나 혹은 임상 양리사한테 보여주는 제품 이런 것도 있고요. 복약 관리 중에 요거는 이제 현재 롯데 헬스케어라고 하는 데서 나와 있는 제품인데 요 제품을 개인용 처방을 따라서 본인이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이 진단받은 걸 가지고 요렇게 된 제품에다가 자기가 맞는 제품이 딱 분석돼서 나와서 그게 영양제가 딱 처방돼서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롯데 헬스케어랑 비슷한 제품인데 요것도 알고케어라는 제품이 중소기업에서 나와 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부분이 좀 있지만 향후에 알고케어와 관련돼서는 제가 한번 기업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CS에 연속적으로 3년간 상을 받았고요. 13개의 카틸리지가 있고 그 카틸리지를 여기다 넣어놓고 자기의 개인용 내용을 쓰게 되면 영양제가 이렇게 13개가 분석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게 해서 여기다 이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인데 롯데 헬스케어하고 제품이 좀 비슷해서 그거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알고케어는 가봤는데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약 형태로, 알약이 아니에요. 아까 환 형태, 조그마한 환 형태로. 자그만한 거. 네, 그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추천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하루에 한 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화장실에 가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이나 대변을 봅니다. 그러면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버려지는 정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도 의사들은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과 대변을 타겟으로 해서 화장실에 앉아서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비브라고 하는 제품과 스마트 변기인데 비브라는 제품은 뭐냐면 이게 소변을 본인이 이렇게 스틱 같은 데다가 요 스틱이죠. 스틱에다가 이제 소변을 보게 되면 이 소변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pH라든지 산도라든지 아니면 케톤바디라든지 아니면 프로테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소변이 나온다면 그 소변을 가지고 의사한테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제품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소변 테크는 또 올해 화두긴 했죠. 사실 집에서 진단해서 유스캔이라는 데도 이제 있었고 주로 이제 소변이 사실 좀 많이 건강 상태를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소변을 측정하면. 그렇죠. 네. 평균 한 사람이 8번 이상에서 12번 정도를 화장실 하루에 간다고 하고 있고요. 대변은 뭐 하루에 한 번 루틴하게 간다고 생각한다면 소변에 대한 정보를 요거는 이제 스마트 변기라고 그래서 위딩스라고 하는 제품이 혈압계를 나오는 제품인데 거기에서 소변 여기 앞에다가 설치를 하죠. 그러면 설치를 하면 소변을 여기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쪼록 내려가서 요 동그란 장비 밑에 센서가 있습니다. 분석해서 바로 정보를 볼 수 있게. 네, 저 제품 뭐 기자들한테도 뭐 이렇게 그 이슈가 많았어요. 이게 뭐 개인용이냐 가족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번 이제 실제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게 기능보다 이거 실제 상업화할 때 이거 그러면 내 걸 맨날 갈아 껴야 돼? 뭐 그렇게 한 것처럼. 네, 요거는 밑에 여기가 센서라서 센서에 대한 소변 줄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건 이제 소변 그 물 자체, 우리 오줌의 자체에 대한 분석도 되지만 소변도 줄기에 따라서 줄기가 가느냐, 기느냐, 혹은 양이 얼마나 되느냐,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다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요 속도 분석기라고 플로우메트리라고 그래서 그것도 민용이과에서 굉장히 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 화장실에서 설치해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떼가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원격 진료에 대한 툴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싱가포르 회사인데 요렇게 생긴 우리 청진기입니다. 청진기로 해서 요거를 이제 가슴에 붙여놓고 있으면 그 청진기에 대한 내용이 의사한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호흡수라든가 이게는 호흡에 대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여러 가지 폐음이라든가 심장 박동을 일반적으로 그 의사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할 때 할 수 있는 원격 진료 툴도 있고요.
요거는 한양대관에 가서 있는 그 럭스탭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 패드인데 침대 옆에 이렇게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 발이 이제 노인이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이 스텝을 밟게 되면 스텝의 밟기에 두세 밟기를 같이 분석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나, 심지어 낙상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나 없나를 체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침대 옆에 설치하게 되면 일정 기간 만약에 밟는 행동이 없다면 보호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다, 내지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연락이 가는 거라서 이것도 혁신상을 받은 한양대 그룹에 대한 이야기고요. 알주위는 이거는 요즘도 서비스에 대한 그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1분 동안 이제 1에서 2분 동안에 노인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내용을 쭉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가 있다 없다,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다 없다를 진단하는 서비스가 나와 있고요. 케어 프리딕트는 이렇게 생긴 시계 모양에서 여러 가지 활력 징후를 다 검사합니다. 산소 포화도부터 시작해서 호흡, 그다음에 맥박, 혈압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노인 환자가 심지어 넘어지는 것까지 측정할 수 있게 시계 타입으로 나와 있어서 측정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참케어라고 하는 요 이제 손목 혈압계인데 저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를 하냐면 손목에서 이제 혈압을 재는데 일반적으로 혈압을 재려면 앉아서 우리가 재잖아요. 일정한 안정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걸어 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CES 연속적으로 상을 좀 받고 있고요. 커넥트 아테리얼 BP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압을 잴 때 혈압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높은 혈압과 낮은 혈압을 같이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정맥에 나오는, 내기는 심부에서 나오는 혈압을 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고요. 이거는 혈당을 체크하는 기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이라고 일반적으로 혈당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뽑아야 되지만 그 피를 뽑지 않고 하는 검사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제가 지금 측정을 하는 값인데 요 시계를 이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체크를 하니까 제가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때 아침에서 점심 사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되게 이제 우리가 그 공복시 혈당이라고 그래서 공복시 혈당이 일반적으로 70 이하면 저혈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괜찮네, 80이면. 네, 그 정도 혈당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회사도 있었고요. 오, 좋다. 네. 이거는 우리가 홀터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서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12개의 부착 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찍게 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얇게 돼 있죠. 하루 종일 차고 있으면서 12개 리드를 심장 분석할 때 나와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요거는 그 동물을 SKT에서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동물의 여러 가지 진단을 하기 위한, 동물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서비스도 요즘 펫에 대한 그 이게 고양이나 네, 펫 말씀하세요. AI 이거 뭐 AI 진단 기술은 사람하고 저기 동물 전부 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또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AI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질환 여러 가지 질환들 이제 그 측정하는 뭐 그런 기술들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 동물의 이제 개나 고양이에 대한 부분을 행동이 이제 특정한 행동을 하거든요. 특정한 행동 중에 개가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위로 올라간다든지 갑자기 개가 토할 때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고개를 밑으로 나오는데 이걸 분석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하는 거를 보호자한테 직접 연락해 주는 서비스,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이거는 그 SK 파마스티칼에서 나온 건데 이번에 SK는 5가지 종류의 간질 환자를 디텍션하는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쓰게 되면 뇌파에 대한 변화를 입어서, 그다음에 밴드 같은 거를 써서, 그다음에 시계 같은 거를 써서 그 5개의 제품을 가지고 간질이 언제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하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혁신상을 받게 됐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TT케어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이것도 강아지 거죠. 이것도 유명했었습니다. 한국 기자들한테. 네. 맞습니다. TT케어도 이것도 여러 가지 동물의 행동을 미리 분석해서 나오면 그러니까요. 동물 행동 분석가도 요즘에 뜨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유퀴즈도 나왔던데. 내가 꼭 나간다 유퀴즈. 네, 이걸 언젠가 나갈 거야 유퀴즈 기다려. 유퀴즈에서 모셔가도록 사실 모셔가야죠 유퀴즈에서. 이런 행동들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같이 이제 TT케어라는 데서 이제 비슷하게 나와 있었고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SK나 KT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손목으로 해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와치폰이라고 해서 웨어러블. 가지고 있었던 게 예. 있었거든요. 근데 엑시스플레이라고 엑스플로러하게 나온 건데 되게 11세까지 4세에서부터 11세까지 시계를 채워서 얘네들한테 피드백을 줍니다. 액티비티를 열심히 하라든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하고 보호자하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고요. 원격 진료 중에 이거는 뭐냐면 요렇게 생긴 센서를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서부터 10m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도 그 사람의 활력 징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흡이 안 좋은지 맥박이 안 좋은지 뭐 혈압이 떨어지는지도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스마투스라고 이것도 국내 회사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게 양치질할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치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의사를 찾아가기 힘드니까 사진을 찍어서 충치가 있는지 뭐 입 예. 묵념이 있는지를 맞아요. 분석해서 서비스하는 오. 그런 제품도 나와 있고요. 텔레스는 굉장히 많은데 비라원이라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궁금한 아직 내용이긴 지금 하지만 자리만 잡아놓고 글은 안 쓰셨네요. 너무 네, 중요한 글은 안 업체인가 썼습니다. 보다. 왜냐면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네.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사실 요 정도에서 중간 다음에 또 하시고요.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그럼 여기까지 끝내요. 속도감 있게 뒤에 또 되게 많으시죠? 예. 80페이지나 돼서. 절반 왔다, 80페이지만 절반. 그러니까 절반 왔던 거죠? 음. 그러면은 인제 사실 방송이 또 제가 볼 때는 20-30분 정도 하고 또 하면 되니까 그래. 다음 시간에 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인제 그렇잖아. 예. 그럼 제가 사실 현장에서 봤을 때 저 좀 놀란 게 저도 사실 CS를 많이 다녔잖아요. 많이 다니고 봤는데 사실 그 유행하는 기술들을 주로 인제 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그럼 의료 현장에 어떻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좀 이렇게 짚어 주니까 훨씬 더 좋네요. 사실 저도 이 같은 걸 봤는데 이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진단 기술들이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웨어러블이 사실 이 상업적으로 뭐가 의미가 있었냐면 미국은 웨어러블 헬스 디바이스 장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그 헬스 디바이스가 비싸잖아요, 진단이. 그렇기 네. 때문에 진단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웨어러블로 해서 그 기본적으로 진단 장비가 너무 워낙 고가니까 개인들이 진단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니즈가 너무 막 강하거든요. 그리고 의료법들도 그러니까 일정 수준은 쪼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루즈하고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막 이런 의료 전문 업체들이 또 웨어러블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팬데믹 이후 그런 이야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예. 맞아요. 저런 게 아주 대학병원에서 하는 검사처럼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네. 우선 1차적으로 스크리닝 테스트라 그러는데 1차적으로 위험한 환자분을 걸러내 주는 역할만 한다고 하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병을 방치했을 때 더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는 거를 줄일 수 있고 개인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에서 진단할 수 있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1차 걸을 수 있는 장비들은 뭐 얼마든지 더 저는 활용도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민감도, 특이도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민감도는 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병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특이도는 병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없느냐라는 걸 따진다면 사실은 병을 디텍션하는 것보다는 없는 사람은 진짜 없다라고 하는 게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오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요런 장비들이 센서인데 센서가 굉장히 요즘은 좋아지기 시작했고 센서가 발달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거를 센싱해서 계산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다 각각의 컴퓨터고 그게 이제 병원을 대체할 수 있다. 의원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정확히네.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우선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아이 그 ADHD 진단하고 약 안 먹고 그 앱을 가지고 쪼끔이라도 행동 장애를 교정할 수 있는 거 하나, 또 제가 어릴 때부터 말러듬 때문에 책을 잘 못 읽었거든요. 그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부럽고요. 또 하나는 저도 아이 때 이 손목에 채워졌던 그 시계, 어떤 행동을 분석할 수 있고요. 원격으로 해서 진료하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
디지털스와 연관된 뭐 가전제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스도 있어서 사실은 2부에서는 좀 동영상을 좀 풍부하게 더 넣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연관돼서 확장돼서 할 수 있는 적용되는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할 기회를 2부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뭐 각각 제품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게 정확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의심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제품들이 다양하게 측정하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진짜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내가 이걸 받고 의학적인 그런 신뢰도가 보조를 할 수 있느냐. 있을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계속 그 서비스들도 의사랑 계속 그렇게 뭐 그런 연결시키는 서비스까지 하긴 하잖아요. 사실 예. 결국에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예. 디지털스의 기본적인 개념이 웰리스냐 메디칼이냐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웰리스는 시장이 넓은데 메디칼은 굉장히 좁고 정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애플워치도 다들 차고 계시지만 정확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감도하고 얘기하는 그 특이도 중에 특이도에 대한 부분은 FDA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닌 정상인 사람을 정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쌓이다 보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료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더 규제가 강하겠죠? 미국보다는? 네, 강하죠. 네.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센서들이 보다 정확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AI 기술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축적돼 있는 대학병원들에 있는 어떤 환자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서 약간 부정확하더라도 그거를 보정해 줄 수 있고 또 이런 거를 바탕으로 식약청, FDA 또는 학회 이런 곳에서 OX를 뭐 이거는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정을 딱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를 판정받은 장비들은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 잘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오늘 한우정님 어떻게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정리를 제가 너무 길면 이거를 보고 나니까 2부를 어서 꼭 봐야겠는데 2부는 우리가 돈 낸 사람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도 수익을 좀 발생시켜야지. 아직은 조금 구독자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일단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광고까지 많이 안 붙어요. 광고 많이 붙으면 괜찮은데 유튜브 광고가 근데 이제 한성 원장님이 나오시니까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빨리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메디온테크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또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올해 2023년 CES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CES에 올해도 혁신상을 많이 수상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또 대기업들도 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나름의 골수기술 하나로 끝까지 파고 치고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우리 한국민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2편 어서 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 사진 많이 찍어 제가 알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조금 천천히 설명하시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을 줄이고요. 또 다음 편에서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즐겁고 또 탄탄한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한지용 기자님 고생하셨고요. 윤기보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도 부담 쓰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